오늘은 형사법 경찰학에 이어서 경찰 헌법 공부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일단 헌법 시험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고 파트별로 대략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 그리고 교재는 어떤 걸 쓰시면 되는지 다 알려드리려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경찰 헌법 과목의 특징은 일단 타 시험 기출이 과하게 많은 과목이라는 거예요. 형사법은 거의 애기입니다, 애기. 그 말인즉슨 형사법과 마찬가지로, 아니 그 이상으로 기출을 다 보기도 버거운 과목입니다. 경찰헌법 기출은 몇 번 안 나왔는데요? 기출만 보면 안 되는 거 아님? 원래 모든 공시 과목을 준비할 때 다른 직렬에 있는 내 과목 기출도 다 풀어야 돼요. 기출 교재를 일단 사세요. 그리고 그걸로 끝장을 보시면 됩니다. 어떤 기출 교재를 쓰면 되느냐에 대한 답은 이따 마지막에 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를 해보세요. 경찰헌법 과목의 두 번째 특징은 판례 파티라는 겁니다. 판례 중심의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렇다, 아니다, 침해한다, 안 한다, 이렇게만 해도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되어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단순해서 빡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파트별 접근법입니다. 시험 범위는 두 파트로 나뉩니다. 헌법 총론과 기본권론. 7급이나 다른 시험에서 보는 헌법 과목의 통치구조 파트는 제외돼요. 모르고 7급 교재를 사신 분은 이 세 번째 통치구조 파트는 안 보셔도 됩니다. 국회, 정부, 선관위, 법원, 헌법재판소, 얘네가 진짜 빡치는데 없어서 다행이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보면서 파트별로 주의해야 할 부분들을 말씀드리려 해요. 첫 번째, 헌법 총론입니다. 한 20% 나오죠. 헌법 개념과 해석 이런 게 있습니다. 실질 헌법, 형식적 헌법, 성문헌법, 불문헌법, 합헌적 해석, 어쩌고저쩌고, 추상적인 용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해설의 용어 뜻이 설명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고 그냥 그대로 아, 이게 기본서구나 하고 배우시면 돼요. 봐도 잘 모르겠다면 제미나이나 GPT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걔네가 판례 같은 경우는 질문 3번 하면 한 번꼴로 틀려먹거든요. 근데 이런 개념 설명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리고 헌법 개정 이런 것도 나오죠. 헌법 개정, 변천, 헌법 개정 요건, 여기서는 제안권자는 누군지, 국회의 동의 정적수는 어떻게 되는지, 공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투표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이런 개정 요건들이 주로 나오는데 문제 맛집이라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 당연히 기출로 하시면 돼요. 온갖 시행처에서 나온 기출 선지들이 진짜 개 많거든요. 그래서 기출을 잘 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헌정사입니다. 재헌헌법부터 구차헌법까지 엄청 많죠. 헌정사가. 여기도 역시 문제 맛집이거든요. 근데 피곤해요. 똑같은 맛집이 아니야. 여기 웨이팅이 상당히 긴 맛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게 엄청 고돼요. 이게 기본서에 표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걸 막 내가 외우겠다고 달려들면은 문제 풀 때 거의 10중 8구 기억이 안 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대부분의 법무의 머리로는 불가능해요. 표를 계속 보다 보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책상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긴 했다, 그리고 눈이 좀 나빠지긴 했다, 이 정도 효과는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를 맞추지는 못할 거예요, 아마도. 만약에 이쪽에서 기본서의 중요성을 믿고 진짜 성실하게 해가지고 단기간에 합격하신 분들한테는 저는 당신은 승경공채를 치실 게 아니라 7급도 경감부도 아니고 사법고시 부활을 외치는 시위를 해야 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만큼 기본서를 본 게 어렵습니다. 그냥 기출로 정리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고 무조건 쉽습니다. 표로 정리된 걸 보는 거는 내가 충분히 기출을 숙지를 한 다음에 천천히 하셔도 돼요. 저는 그렇게 권해드릴게요. 왜냐면 기출 선지를 제대로 기억하는 것조차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헌정사는 합격자들 중에서도 시험장에서 이미 나왔던 선지를 보고도 이런 것도 있었나? 하는 경우가 파다합니다. 이렇게 양이 많은데 헌정사 볼 시간이 도저히 없다. 그럼 에라이 나와봤자 하나인데 그냥 제끼는 것도 고려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 45점 받고 합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 관리반에도 증인이 있습니다. 원래 시험이 그렇습니다. 선택은 본인의 몫이겠지만 국민의 요건, 국적법이죠. 여기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이 되고 어떻게 하면 더 이상 우리 국민이 아니게 되는지를 주로 다룹니다. 일반 귀화, 간이 귀화, 국적 선택 명령, 이렇게 국적법 조문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고,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하는 거 위헌이냐 아니냐, 국적 이탈의 자유를 제한하냐 아니냐, 이런 걸 묻는 판례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헷갈리긴 하는데 기출 선지를 통해서 잘 정리를 하면은 차이가 보일 겁니다. 그리고 영토 조약 이런 족밥들도 있는데 이런 거 그냥 빼고 헌법 전문은 헌법 맨 앞에 붙어있는 헌법 소개글, 서문 그런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주로 문제는 이거 헌법 전문에 있게 없게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헌법 전문을 들여다보면서 외워야 되나 싶지만 가성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거 어떻게 외웁니까? 그거를 그냥 기출 문제집을 반복해서 보면은 헌법 전문에 있는 거 없는 것들을 하나씩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여유가 된다면 헌법 전문을 이렇게 사진으로 딱 찍어요. 그래가지고 밥 먹을 때나 똥칸에 앉아있을 때 그럴 때 보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죠. 법률일보, 실내보호, 포괄 위임 금지, 소고 입법 금지. 이거 주로 이러이러한 경우는 실내보호 위반이게 아니게 명확하게 안 하게, 이게 진정 소급일까 부진정 소급일까 이런 거 하루 종일 물어보거든요. 여기서는 위반되는 게 뭐고 왜 위반인지 잘 체크를 해두시면은 보통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히 위반되지 않는 건 왜 그런지 이유들도 해설을 보면서 끄덕끄덕하면서 읽어주면은 기억에 더 오래 남길 수 있겠죠. 깊게 팔 필요는 전혀 없고 그냥 그 기출문제집 안에 있는 해설 그 안에서 머무르면서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뭐 정당제도, 정당해산제도, 뭐 정당해산의 요건은 어떻게 되고 뭐 무슨 짓거리를 하면 누가 어디다 제소를 해가지고 누가 그걸 결정하는지 뭐 이런 거를 물어봐요. 주로 정당법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데 뭐 그렇다고 정당법을 내가 뽑아가지고 외우고 이러면은 그건 진짜 사고고, 그 기출된 것들만 잘 정리를 해도 합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를 진짜 십수년간의 헌법 시험들의 역사가 다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출 안 됐던 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손잡고 틀리면 돼요. 누구랑? 예비 합격생들이랑. 어차피 그 양반들도 뭐 대단한 걸 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래도 다 합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공무원제도, 뭐 지방자치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직업 공무원제에서 말하는 공무원은 누군지, 이렇게 하면 공무담임권 침해계 아니게, 뭐 이런 걸 묻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뭐 그냥 기출로 보시면 돼요. 뭐 별거 없습니다. 지방자치 파트는 기출도 별로 없고 뭐 그냥 모르는 거 나오면 그냥 틀리면 돼요. 어차피 그거 맞출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파트인 이 경찰헌법 파트의 꽃 기본권론 파트인데요. 뭐 국민의 권리와 의무, 헌법에서는 이렇게 장 구분이 되어 있긴 합니다. 여기서 한 80%가 나와요. 크게 총론이랑 강론 두 파트로 나뉘는데요. 일단 기본권 총론은 일반적이고 이론적이고 약간 학설적인 느낌의 그런 문제들이 있는 파트인데요. 다행히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 형법 총론에서 뭐 위전착, 원인자 얘네들의 체급이 한 헤비급 정도면 여긴 그냥 해봤자 라이트급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형법 총론을 무사히 넘어왔다? 그러면 헌법은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기본권 주체, 뭐 일반 원칙, 기본권 경합, 기본권 충돌, 뭐 기본권 보호 의무, 뭐 괄호 안에 나와 있는 것들을 물어보는데 그냥 기출문제집 해설과 함께 보면서 하나씩 배워가면 돼요. 해설에 있는 판례가 그 자체로 해설이면서 내 기본서가 되는 거죠. 진짜 헌법이야말로 기본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변기에 넣고 내려. 그냥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예를 들어 선지에서 뭐 오늘날 법률일보 원칙은 뭐 요래요 얘기를 해요.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해설을 딱 보면은 위에 말이 그대로 써 있고 뭐 98 헌바 70 뭐 이지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빡치죠? 근데 화만 낼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서 이렇게 해설을 적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 법률일보 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의 근거를 두기 위함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는 걸 말한 거구나. 오케이.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 넘어가시면 돼요. 법률 유보 원칙이라는 단어는 당연히 처음 보겠지만 그냥 뭐 아랍어 단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보시다 보면 아, 이 아랍어 단어는 대충 법률의 근거를 두라는 뜻이구나 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내 머릿속에 말이죠. 물론 뭐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뭐 말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 선지는 보통 이런 경우예요. 뭐 법률 유보 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의 형식은 반드시 법률의 형식이어야 한다. 근데 X래요. 해설을 보면은 법률 유보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할 뿐이고 기본권 제한의 형식은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다. 2002 헌마 193. 법률 유보 원칙에서 말하는 기본권 제한은 법률의 근거를 두면 되고 반드시 법률의 형식으로는 할 필요는 없구만.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선지 두 개를 통해서 우리는 법률 유보 원칙에 관련해서 두 가지를 새로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법률 유보 원칙은 중요한 영역은 입법자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걸 요구하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 법률 유보 원칙에서 말하는 기본권 제한은 법률의 근거만 두면 되고 반드시 법률로 할 필요는 없구나. 이거를 익힐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바로 배우면 되는 거예요. 뭐 기본서 회독이 답이라고 믿고 기본서를 혼자 3회독을 했어도 처음 이 문제를 풀 때는 정확히 어디가 틀렸는지 못 알아볼 확률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해요. 근데 기출을 2회독만 해도 여기서 어디가 틀렸는지 알아채기는 저는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제로 공부하는 게 훨씬 쉬우니까요. 효율이 훨씬 좋습니다. 제발 문제집으로 공부를 하십시오. 기본 강의를 들으면 강사가 알려주긴 하겠죠, 포인트들을. 근데 글쎄요, 저는 그냥 강사라는 존재가 그냥 살아 움직이면서 말하는 기출 문제집의 해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기본권론 파트의 두 번째는 기본권 강론입니다. 여기는 그냥 판례 쇼예요. 판례 파티를 넘어서 그냥 콘서트입니다. 콘서트. 여기서 나오는 문제의 기본적인 구조는 헌법의 시각에서 법률을 심사한 결과에 OX를 가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헌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국민은 행복 추구권이 있으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습니다. 헌법에서. 근데 헌법의 근거에서 만들어진 법률 조항이 가끔씩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듯한 내용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판까지 가서 억울해진 사람이 법원에다가 이 법률 위헌이에요, 나 억과당한 거예요, 이렇게 호소를 하면은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심사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심사를 하는데 결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위헌이다, 기본권을 침해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문제 없는데? 이거는 괜찮은데? 합헌. 그렇게 쌓인 헌법재판소의 심사 결과들이, 그러니까 판례들이 여러분들 교재에 다음과 같은 목차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 포괄적 기본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정신적 자유, 경제적 자유, 뭐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충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을 물어봅니다. 뭐 침해하냐, 뭐 과도하게 제한하냐, vs 아니야, 과도한 제한은 아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 문제 없다, 이렇게 침해한다 vs 괜찮다 구도의 문제가 쏟아지거든요. 형법의 죄형법정주의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약간 거기서 나는 향기를 좀 느끼실 수 있어요. 뭐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위반되지 않는다, 이 느낌입니다. 이 느낌. 저는 저희 관리반에서 나눠드리는 퀴즈를 준비하면서 최근에 수천 지문의 OX 해설을 달았거든요. 근데 진짜 계속 막 침해한다 안 한다 이것만 해가지고 진짜 해설 달다가 진짜 살이 나올 뻔했습니다. 단순 암기 스타일인가요? 네,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근데 또 단순 암기로만 가면은 더 힘들어져요.
알아두면 좋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침해하는 거 위주로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당연히 그래도 나름 국회에서 만든 법인데 문제없는 법인 경우가 대다수겠죠. 그래서 위헌인 것들만 정확하게 기억을 잘해줘도 공부 부담이 확 줄어들어요. 그리고 공부를 착실히 했다면 시험장에서 만약 모르는 판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거 괜찮겠지, 위헌 아니겠지 이렇게 찍으면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합헌인지 위헌인지 이유도 읽어주는 게 좋습니다. 선지는 크게 세 덩어리거든요. 어쩌고 저쩌고는 뭐시기이기 때문에 거시기에 해당한다 안 한다. 여기서 중간에 있는 이 뭐시기 때문에라는 이유를 잘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나름 일반화할 수 있는 이유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뭐 헌법식 사고 좀 거창한데 그런 게 생기는 것 같긴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돈 나눠주는 자격 정하고 이런 거는 입법자 재량이라면서 보통 합헌인 경우가 많거든요. 뭐 그런 게 생깁니다. 그런 희미한 기준이 생기는 것 같긴 해요. 단순히 앞뒤 결론만 따갖고 외우려고 하면은 진짜 순수 암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공부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합헌이냐 위헌이냐 구도를 넘어서 이거 제한은 맞냐? 근데 이거 재산권에 해당은 해? 이렇게 살짝은 딥하게 물어보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애들은 해설의 판례에 보통 이유를 함께 적어두기 때문에 이유 쪽에 현관펜을 쳐두면 좋긴 합니다. 다행히 쪽수가 많진 않아요. 뭐 굳이 따지자면은 단순하게 침해냐 아니냐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한 9라면 이런 애들은 한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의식적으로 외워야지 이렇게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 번 보다 보면 이거는 재산권 아니랬는데? 하고 생각나는 경우가 꽤 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자연스럽게 내 머리에 들어오지 않은 선지들 이런 애들만 따로 조져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헌법공부법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출 문제집을 사세요. 3만원 후반에서 한 4만원 중반 정도 하는 경찰헌법 객관식 문제집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에 그냥 뼈를 묻거나 아니면 한 3만원 하는 객관식 문제집이랑 OX 교재 이 두 권을 사가지고 그 두 권의 뼈를 묻으면은 적어도 이 시험에서 범위의 문제는 없습니다. 누구 교재가 좋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 어차피 해설이 다 판례 복붙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별성이 거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이 사람 좀 생긴 게 호감인데? 그러면 그냥 그분 거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솔직히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진짜. 자, 그렇게 기출책을 샀으면 이제 보세요. 이게 기본서요 내 최종 정리 교재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나씩 익히면서 선지의 OX를 가리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 봅니다. 공무원이었던 사람 이 아저씨가 올린 기출해독법 영상을 참고해가지고 계속 봐요 그냥.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내가 샀던 책이 출간된 이후에 나온 다른 시험 헌법 문제들을 공기출 사이트에서 뽑아서 풀어봅니다. 여기 있는 시험 문제들의 최신 판례가 보통은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신 판례를 굳이 안 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하셔야 돼요. 이 과정은. 자, 그럼 최판은 안 봐도 되냐? 최신 판례 어차피 양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마음이 편해요. 뭐 부담도 얼마 없고. 그러니까 교재 사서 보고 계속 보고 그 새로 나온 시험지 문제들도 챙기고 최판도 챙기고 이렇게 5단계로 하면은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헌법은. 전 실제로 형사법이랑 경찰학은 괜찮은데 헌법만 헬이다 이런 분들을 일단 본 적이 없긴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경찰학이랑 형사법 때문에 좀 머리가 아프더라도 헌법은 그나마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자신감 갖고 오늘 영상 참고해서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경찰헌법 영상을 올렸네요. 뭐 기다리셨던 분들한테는 참 죄송하네요. 일단 보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